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안보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70년대, 80년대의 안보 환경과 오늘날의 안보 환경은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 남한의 김정일의 명령을 잘 듣는, 명령만 내리면은 죽창 들고 설칠 수 있는 수십만이 있다. 수십만의 잠재적 좌익 폭동 세력이 있다. 이 두 개가 결정적인 거죠. 우리한테 불리한가. 그런데 또 수도권은 굉장히 팽창이 됩니다. 70년대보다도 수도권이 더 커져버렸다. 더불어 한강북쪽에 지금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북쪽이라면 주로 일산, 포천, 의정부, 여기 얼마나 지금 커졌습니까? 그리고 기업체도 많이 생겼어요. 자, 이러면은 원래 우리가 기습을 받으면은 어떤 군대도 기습을 받으면 구태를 안 하죠. 기습 받으면 구태 안 하는 군대는 없어요. 다 구태를 하면서 공간을 내어주면서 시간을 버는 거죠. 6.25 때 했던 것처럼 공간을 어느 정도 내어주고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반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내어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휴전선 바짝 붙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장 주거시설, 산업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어디 내어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강북까지는 내어주고 강남까지 구태했다가 우리가 반격을 한다? 그거 안 됩니다. 불가능.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현 위치에서 절대로 공간을 내어주시면 안 된다. 공간을 내어주시면 안 된다. 현 위치에서 그러면 기습을 안 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습을 안 당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습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 기습을 안 당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북한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저놈들이 언제 전쟁을 할 것이다 하는 걸 미리 알아야 되죠. 미리 안다. 그럼 미리 안다고 되겠느냐? 우리는 보통 48시간 전에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비상을 걸고 해요. 그래서 48시간 뒤에 얻어맞아도 우리가 방비가 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기습이니까 거기에 대한 막대한 피해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기습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쪽에서 전쟁 도발 움직임을 보이면은 48시간 뒤에는 전쟁이 들었다. 그렇게 판단할 때는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선제 공격입니다. 근데 이 선제 공격이 굉장히 어렵죠. 선제 공격하면은 이스라엘이 또 선제 공격의 명수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에서 제일 성공한 게 1967년 6월 전쟁입니다. 보통 그 전쟁을 6.1 전쟁이라고 하죠. 6월 전쟁이고 6.1 전쟁인데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가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을 또 한다고 공간을 많이 쳤어요. 나세인이. 그러니까 새벽에 6월 6일 새벽에 그것도 출퇴근 시간에 딱 출근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이집트의 비행장을 공격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수백 대를 그냥 비행장에서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대승을 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선제 공격입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욕을 많이 했지만은 이스라엘로서는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또 면적이 강원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이 소위 그걸 중심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 국토의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고 딱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게 한국입니다. 이제는 우리 수도권에 2천만이 몰려 있으니까 수도권만 딱 장악하면 대한민국 손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73년 10월 6일에 일어났던 제4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이 기습을 당했습니다. 기습을 당했어요.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선제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유명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왜 몰랐느냐? 왜 몰랐느냐? 그건 이집트에서 작전을 잘 세웠어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흘렸어요. 그 전에 이집트가 소련 고문단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소련 군사 공문단을 쫓아내니까 이스라엘에서 판단하기는 야, 소련 공문단이 나가면은 저 군대가 기술 요원이 약해지니까 공격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개전하기 몇 달 전부터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야, 이 전쟁이 모양이다 하고 속아서 딱 동원을 했어요. 동원을 해보니까 그냥 연습으로 끝나. 그런데 동원을 하면 어떻게 되냐? 산업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산업. 예비군을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몇천만 달러가 날아갔대요. 그 다음에 또 하니까 아, 이번엔 안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집트가 이 훈련하는 데 대해서 점점 무관심하게 됐어요. 또 이집트도 이걸 잘 알아가지고 10월 6일 한 몇 주 전에는 그 동원했던 병력을 다 휴가 보내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안심을. 그래도 뭔가 이거 이상하다는 정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정보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이게 전쟁이냐 아니냐 이렇게 정보 탐색을 하는데 언제 이건 전쟁이다라고 판단을 하느냐 하면은 8시간 전에 이집트가 공격하기 8시간 전에 이스라엘 군에서는 8시간 후에는 이집트가 우리를 친다 하는 확정적인 판단을 했어요. 그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아직도 이게 스파이 이야기로서 제공이 많습니다. 그 정보를 그런 정보를 이집트 안에 있는 이중 첩자가 그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왜 정보를 제공했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또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이름이 다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자, 그래서 당했어요. 알고 당했습니다. 알고. 다만 비상을 걸었어요.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때가 또 이게 용키풀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교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무슨 절기인데 그래서 군인들도 휴가를 많이 보내줬어요. 다만 비상을 거니까 하나 유리한 거는 이 휴가 간 군인들이 전부 다 그 시나고그라고 유태인 그 예배당에 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 자동차가 별로 안 다니니까 비상 소집이 아주 유리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딱